AI에 대한 투자는 M7 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AI 열풍에서의 한 번 뒤처진 기업들은 절대 1등 기업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게 이 AI 시장인 것 같다. 결국엔 AI 투자의 버블은 인류의 그 진보에는 나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걸 봤을 땐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펀더멘털이 견조한데 소외되어 있어서 PR 밴드 하단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적극 편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의 국내운용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자인이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길게 쉬는 과정에서 최근에 그 AI 투자가 굉장히 좀 크게 가속화되면서 좀 미국에서 나왔던 좋은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을 에셋플러스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비트코인하고 AI 관련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고, 아마존 CEO 베조스가 사실 미국 최근 AI 투자는 사실 일부 거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인류의 발전에는 좀 AI 투자의 일부 버블은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휴 동안 제일 컸던 건 AMD하고 오픈 AI하고의 파트너십 체결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가 최근에 그 기업 가치를 500억 빌리언 달러를 평가받으면서 최근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사이클에 오픈 AI가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6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때 이제 AMD의 가속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AMD 주가가 굉장히 좀 이틀 동안 30-40% 정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였고, 사실 GPU에서는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독점을 하는 시장 내에서 이제 AMD의 GPU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그래서 오니 솔 벤더인 엔비디아에서 좀 듀얼 벤더, 그리고 이제 벤더 다변화에 대한 니즈가 AI 투자 시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서의 그 GPU 수요가 굉장히 좀 큰 것 같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고, 사실 6기가와트의 그 오픈 AI 투자면 사실 굉장히 많은 가속기가 들어갑니다. 보통 사실 몇 와트의 GPU 가속기를 쓰냐, AI 가속기를 쓰냐에 따라서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가속기 개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뭐 40-50만 개, 많게는 뭐 90만 개에서 100만 개의 AI 가속기가 이제 1기가와트 투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6기가와트면 굉장히 많은 가속기 혹은 GPU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들어가는 캐펙스가 보통은 한 150억 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화로 한 사람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가 이제 HBM으로 들어가는 캐펙스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리 HBM 굉장히 잘하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이 6기가와트의 오픈 AI 투자에 따라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사실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과거에 생각했던 그 1년에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0조 원입니다. 근데 200조 원인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HBM이라는 시장이 그 AI 시장 개화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최근에 좀 의미가 있는 건 그 레거시 반도체, DDR4든 신형 DDR5 같은 쪽의 수요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잘하고 있는 시게이트, 뭐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는데, HDD의 좀 대체제는 혹은 뭐 보완제 성격인 SSD 수요도 최근에 빨리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건 낸드 쪽이 좋은 거고, 최근에 또 D램의 쪽도 수요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2분기에 뭐 4조 원대의 영업이익 내면서 굉장히 좀 실망이 컸습니다. 근데 3분기엔 10조 원대의 이익을 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규모의 이익을 낼 걸로 시장에서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D램하고 낸드의 ASP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턴이 가속화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들을 포함하면 거의 한 50% 정도 되는데, 이 50%가 전부 다 좋아지는 사이클이 되면 코스피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말 좋은 국면 맞는 것 같고,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긴 했죠. 사실 전자도 시가총액 거의 600조 원, 우선주 포함하면 뭐 하이닉스도 300조 원에 안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총 제일 큰 1, 2등 기업이 한 번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익에 대한
증가세가 주가 상승만큼이나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글로벌 이제 모든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이런 AI 시장 흐름에 맞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TSMC도 9월달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뭐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에 따라서 SMIC나 화원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뭐 상한가 내지 혹은 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AI가 만든 반도체에 대한 훈풍은 절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자하이닉스 되게 좋다, 많이 올랐지만 좋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관심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 소부장 기업들이 여전히 매력적인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하이닉스가 굉장히 딜레이 시켰던 캐펙스가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장비 기업들 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실적 좋을 수밖에 없다. 그 소재 기업들은 아무래도 전자하이닉스의 가동률이 올라오면 소재 부품에 대한 공급량, Q 서플라이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도 12월 달에 이제 S플러스에 입사했는데 딱 11년 전이죠. 그때 들어오자마자 반도체의 좀 좋았던 사이클이 14년, 15년도에 일시적으로 좋았고, 17, 18년도에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되게 좋았고, 그리고 21년도에 코로나 사이클 때문에 전자제품, 가전제품 수요 좋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큰 그 세계의 그 반도체 호조 사이클에서 제일 큰 패러다임 전환은 지금 사이클인 것 같다. 이제 AI가 불러일으킨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폭은 공급 쇼티지와 맞물려서 굉장히 빠른 P 상승, 그리고 굉장히 큰 Q 서플라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QP가 둘 다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절대 반도체 섹터는 많이 올랐다고 줄이면 안 되는 섹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전통적으로 뭐 전자하이닉스 같은 좀 캐펙스 비중이 높은 업보단 뭐 소부장 기업들을 좋아한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다는 건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구조적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2개월 전이었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전자하이닉스에 대한 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왔던 거는 팩트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과거 역사적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2025년도까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면 지금 소부장 기업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상단 밴드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뭐 소재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큰 것들이 동진세미캠, 한솔, 솔브레인이 이제 세 개 기업이 가장 큰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올해 기준 포워드 PR이 뭐 17배, 내년도는 13배까지로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과거 그 17년도 사이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좀 받아왔고, 그 밑에 있는 중견 기업들, 뭐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한솔 아이원스, 여러 가지 등등 기업들도 PE 밴드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17배까지 받았던 역사가 있다. 근데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PR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걸 봤을 땐 소재 부품 기업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국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너무나 흥분되는 국면 맞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지금 10월 10일 금요일인데, 퀄컴에 들어가는 이제 고부가 스냅드래곤 칩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샘플로 이제 공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칩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수율을 좀 올리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또 삼성전자한테는 또 기대할 만한 요인인 것 같다. AI는 단순히 우리가 쓰는 뭐 챗GPT 같은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다. AI의 가장 큰 엣지는 AI는 모든 영역에서 효율 개선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자동차도 좋게 하고 GPT도 좋게 하고, 그리고 바이오도 좋게 하고 로봇도 좋게 하고, 모든 거에 대한 전방 산업이 AI를 니즈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게 AI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데 그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고, AI 쪽에서의 투자가 너무나 한 번에 매시브하게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여전히 이 AI에 대한 투자는 M7 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버블이라고 할 땐 이런 특정 리딩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레거드 기업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AI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가 진정한 버블이지, 지금은 M7 위주로 1등 기업들, 혁신 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되는 AI는 여전히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뒤에 줄을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이런 AI 열풍에서 한 번 뒤처진 기업들은 절대 1등 기업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게 이 AI 시장인 것 같다. 결국엔 AI 투자의 버블은 인류의 그 진보에는 나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걸 봤을 땐 이런 투자가 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기대할 게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시장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에서의 그 50%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50% 포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계속 높은 지수를 계속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펀더멘털이 견조한데 소외되어 있어서 PR 밴드 하단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적극 편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